제19차 최고위원회를 개원합니다. 한명숙 대변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 동구에서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서 지나친 가열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은 즉각 광주 동구 공천 심사와 경선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장성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개파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진상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바일 투표는 동원, 조직, 돈선거 등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로 만드는 공천혁명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은 국민경서 선거인단 접수를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하도록 경선 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왜곡하고 선거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역행하는 불법 동원에 대해서는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정 경고합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경선을 중단하고 후보 자격 박탈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동원과 조직선거의 폐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공천혁명에 해당하는 국민경선과 모바일 경선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의 공천혁명에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야권연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이 만나서 야권연대의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당은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해서 접근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공천심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며 성의를 갖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러 가지 힘겹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연대를 이뤄내야 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이루어서 국민에게 뭉치라는 여망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양당이 25일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에겐 또 통합진보당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위해서 협상을 지속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새누리당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승리하는 야권연대를 위해 우리의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당이 함께 윈윈하는 길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이기는 연대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야권연대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의 모두가 담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이
4월 11일 총선이 44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관계법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주 의총을 통해서 3+4만, 즉 원주, 파주, 세종시 등 3석을 증설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영남의 2곳과 호남의 1곳을 줄이는 방안을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곳은 모두 3석이 영남에 있지만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대승적으로 1석을 양보한 것임을 재차 밝혀듭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성관위의 제안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언론에 흘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합의된 것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관위의 고충 이해합니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의 3+4만이 이 의원 정수도 유지하면서 위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와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국가 중개사를 망치는 문제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통합당의 3+4만 조건 없이 수용할 것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묻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 장의 성명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의를 디도스 특검법 이후로 미뤄달라는 촉구 성명서입니다.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성명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디도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트 등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 본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이 피의자들과 정치인들 간에 교감이 있어왔고 그리고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를 준비해온 것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사행산업 및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 승인, 변경 그리고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사행성 온라인 도박 사업에 대한 허가와 승인 공안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 치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할 때 이 사행성 불법 도박을 합법화함으로써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대국민 음모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기로 한 이 사행산업 일부 개정 법률안 이것은 디도스 특검에 정확하고 숨김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처리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그 서류들이 지금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민주당 MB 비리 및 불법 비자금 특위에서
이 서류를 검토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님들과 접촉을 통해서 과연 온라인 카지노를 양성화하는 이 법안과 10월 26일 날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확인해보고 밝혀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윤석열 최고위원이 오늘 발언 안 하시니까 제가 금호까지 길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방금 박영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제1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의 진술에 의거해서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기소 또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당의 독한 검찰 태도에 대해서 한두 번 불만을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유동천 회장은 이미 전현직 법무부 및 검찰 총장을 비롯한 검찰 당국들에게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야당에게만 적용하는 잣대를 거두어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추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딸 문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노 대통령 서거 후 박연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딸의 해외 부동산 매입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록 보수단체가 수사 의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은 즉시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민주당은 요구합니다. 지난 2월 25일 청계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 본 주최의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거당적으로 참여해서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서 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지만은 사실상 민주당의 깃발은 없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한미 FTA 집회에 대해서 거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주당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부 호남 지역에서 이번 경선 과정,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과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것은 저도 수차례 지적을 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 격차가 심하고 과열이 일어나서 이러한 폐단이 예측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으로서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동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의 자랑인 모바일 투표가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비교적 성공한 모바일 선거를 추진하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경선이 있을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장 투표가 많이 예상됩니다. 그분들은 정보격차로 도저히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가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을 일반 선거와 달리 각 시군에 하나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교통비와 교통 편의 제공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랬을 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예측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철저한 캠페인을 돌려서 어떠한 경우에도 준법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바일 선거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은 좀 고려할 사항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법을 지켜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해야지, 그러한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또 앞으로 현장 투표의 동원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총선에 대한 이미지는 참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와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특히 예비 후보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최고위원분들은 모두 발언하셨으니 이용국 최고위원님 오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노동개혁의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MB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 빈곤층이 나날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보육, 교육 불안, 의료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등으로 고달픈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서민의 고달플 삶을 방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2010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이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1년 평균 482명이 더 많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노무현 정부를 상실의 시대라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MB정부의 자살률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정부 들어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한 근본적 이유는 MB정부가 추구한 성장제일주의, 시장 만능주의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를 경쟁사회로 내몰고 여기에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동, 복지 정책을 멈추고 제대로 된 평등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지금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노동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평등복지국가를 건설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 하나
있는데요. 우리 광주동구 선거인단 모집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정장선 위원장께서 이 최고위원회 끝나면 정론관에서 여러 가지 장소가 부탁드렸습니다. 204호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발생된 여러 가지 사례들, 그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엄정한 선거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비 후보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따 10시에 회의를 245호실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명선거가 이번 선거에 저희 가장 중요한 사안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공명선거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